음,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스마트팜으로 다시 왔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팜이 지금 올해 들어서 그 농식품부나 정부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확산하기 위해서 확산 정책의 해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일반 저기보다는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거다 보니까 아직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제 세미나를 해 드릴 건데요. 스마트팜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을 농업에다가 도입한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내용은 우선 이제 어, 7개 컨텐츠를 가지고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스마트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의 의의와 운영 원리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분야별 적용 영역, 그리고 스마트팜을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이제 스마트팜을 실행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에 지원되는 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Q&A,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미인 한 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제가 중간에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 개인적인 그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못하고 날짜도 변경한 데다가 또 시간도 원래 4시였는데 제가 어디 좀 들렀다 오느냐고 30분을 늦춰서 했어요. 어쨌든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관심 갖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농심부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분야긴 한데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라든가 루트를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요 세미나 지금 바로 못 보시면 나중에 다시 보기라도 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팜이란 무엇인가? 농업에다가 ICT는 정보통신 기술이죠. ICT와 IoT 뭐냐면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시켜가지고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 사육하는 시설의 온도, 습도 등 최적의 재배 사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 장치를 통해 구동해서 생산성을 최적의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농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탭을 가지고 이렇게 타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식물을 재배하는 여기는 온실이죠. 하원 온실인데 온실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가 아니면 뭐 온도라든가 적정한 온도,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 장치를 개폐한다든가 물을 갖다가 자동으로 급수를 조절한다든가 뭐 아니면 환기를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때 이런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일일이 사람이 가서 뭐 올려주고 내려주고 뭐 막 물을 막 급수를 뭐 이렇게 조절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심하게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는 농업 쪽을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어, 자리를 못 비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갖춰놓게 되면 사실 뭐 시간 돼서 창문 열어주고 시간 돼서 물 주고 시간 돼서 뭐 배양액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절하고 또 온도도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니까 온도가 만약에 저기 하다 그러면 나는 다른 외부에 가서 업무를 본다든가 그러면서도 이걸 가지고 다 자동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우리나라가 또 이런 정보통신이라든가 인터넷은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런 스마트팜 자체는 또 아주 그렇게 강국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쪽 하회 쪽에서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축산 이런 쪽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일본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스마트팜의 의의와 운영 원리 해가지고, 자, 정보통신 기술과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인데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노동력이나 에너지 양분은 낮추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은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육 환경이나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온실, 축사대, 온습도, 이산화탄소 수준 등 생육 조건을 설정해가지고 그 조건 설정된 조건대로 이게 딱딱 맞춰주는 거죠. 또 뭐 일일이 막 돼서 가서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가서 막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원격 환경 관리가 가능하죠. 냉난방기 구동이나 창문 개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영양분 사료 공급 등 기타 등등을 이제 원격으로 자동으로 다 관리가 되니까 그만큼 사실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고 보급시키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젊은 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이런 스마트한 농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가고는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우리 농촌에는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이 갖춰지고 된다고 하면 젊은이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데 온습도나 일사량이나 뭐 이산화탄소나 생육 환경 등이 자동으로 수집돼서 이제 이게 빅데이터로 자꾸 쌓여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스마트팜의 의의와 운영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분야별 적용 영역이 있는데요. 스마트 온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은 유리 온실이거나 아니면은 그 비닐 하우스 온실 요 두 가지가 가장 저기가 돼 있고 요즘 이제 또 한참 그 식물 공장 형태로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스마트팜을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컨설턴트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잘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스마트 온실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채소, 화훼, 육묘, 버섯, 인삼, 약용식물 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실제 제가 이거 시행하면서 농식품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실제 자금이 집행되는 농협이나 이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금 횟수가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면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식품부 저기에 들어가면 항목에는 다 들어있지만 실제 그런 걸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잘 안 해. 왜냐하면 매일매일 출하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입금이 되고 해서 이게 회수가 가능한 그런 시장성이 이렇게 보편적인 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잘 해주는데 그러지 않은 여기 보면은 인삼 뭐 약용식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버섯도 있잖아요. 여기서 버섯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든 버섯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섯도 또 제한적이에요. 사실 버섯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딱 자기네가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상담하실 때 좀 신경 쓰셔갖고 상담해 드리는 게 좋고요. 버섯은 이제 보통 참 느타리 버섯이라든가 뭐 새송이 버섯이라든가 양송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팽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시장 소비가 계속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른 어떤 약성이 강한 그런 다른 동충하초 버섯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것들은 꺼려해요.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만약에 하려고 들면 자기 자본력이 좀 많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스마트 가수원인데 이제 노지 재배 과수작물이에요. 우리가 스마트 그러면 아이 어떻게 노지의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는데 이 스마트 가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온습도 기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자동으로 이제 관수 병해충 관리 등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제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지금 여기 드론이 떠가지고 농약 살포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경운기 그 모터 연결해가지고 막 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약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제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너무 가물어서 물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노지지만 이렇게 다 가능하게끔 이제 그 하우스 안에서 하는 거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야가 뭐냐면 스마트 축사입니다. 스마트 축사 그러면 이제 소, 돼지, 닭 등인데 또 여기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게 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소 다 되겠구나 막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모든 소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육으로 나가는 보통 한우라고 하는 한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뭐만 되면 낙농 그러니까 똑같은 축산인데 소를 키우는데 젖소 있잖아요. 우유 짜는 젖소 그쪽은 되는데 일반 한우는 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닭 그리고 돼지 양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그 보이는 자료에서 요거는 이제 그 젖소죠. 젖소. 그 다음에 요거 좀 참 이 스마트 스마트한 그 저기 시스템인가 어쩐가. 그런데 이게 닭이에요. 닭인데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양계장이 있지만 들어가 보면 막 그랬잖아요. 냄새도 나고 근데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온습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가축들도 전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습도 조절이라든가 온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먹이를 이걸 다 일일이 가서 손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이라든가 사료 공급이나 물 공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돼서 되니까 진짜 뭐 예전 같았으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일을 시스템 딱 해놓고 그냥 몇 사람이 그냥 통제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스마트 축사는 소, 돼지, 닭 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팜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 자, 우선 기후변화. 우리 지금 기후변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주말에 일요일날 비 오고 나서 어제 오늘 모처럼 쾌청하고 이래 그런 하늘을 봤는데 참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맑은 하늘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그 온실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보면 사과 그러면 유명한 곳이 대구 능금이라 그랬잖아요. 대구가 사과의 주산지였는데 지금은 경기도 북쪽인 강원도 이쪽 저기 뭐지 연천 뭐 강원도 이쪽에서 지금 사과 농사 짓고요. 인삼도 보면은 금산이나 경북 풍기나 이쪽에서 짓던 게 지금 뭐 경기도권으로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작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육 환경이 바뀌니까. 근데 우리가 생산하고 먹어야 되는 그 작물들은 어때요? 이렇게 변하면 노지에서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육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맞춰주면은 그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원하는 채소나 원하는 곡물을 제때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량이라든가 품질. 생산량도 예를 들면 우리가 노지에서 뭐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따는 시기가 있는데 실제로 또 이거 그 도입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토마토 열매가 열려서 따는 시기가
자연 그 노지 상태로 하면 이제 기온,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서 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따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또 끝까지 알뜰하게 그러니까 딸 수가 있는 거죠. 파프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품질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상품성이 훨씬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나라 전체가 다 고령화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골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여주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여주시와 관련해서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딱 통계청 들어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주시하고 이천시가 인접하고 있는데 저는 이천시에서 한 거의 30년 가깝게 살고 여주에 이사 온 게 한 4, 5년 되는데 이천시는 새파래요. 이천시는 SK 하이닉스도 있고 대기업들이 많아요. 진로라든가 팔도라면이라든가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젊은 인구, 유입 인구가 많이 있어서 새파랗게 나왔는데 여주시는 새빨갛게 돼 있어요.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로 따지면 앞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운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한 거리로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기가 굉장히 이렇게 저긴데 우리나라는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지만 거기다가 특히나 농촌 지역은 더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이 스마트한 농법으로 바꿔서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체 그 식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소득적인 측면에서 농업이 농사 지으면 그동안에 몸은 엄청 고된데 큰 돈은 못 버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아주 분홍이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가보면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물론 시골에서 농사 짓더라도 본인이 그런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건 도시나 농촌이랑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농가 소득이 굉장히 고소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에 있어서 요즘 이제 뭐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나 문화생활 기타 등등 편리성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도시에 살지만 삶의 질이 이제 여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많이 허가받기도 어렵고 들어오진 않지만 남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풍광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군데군데 조금만 괜찮다 싶은 데는 딱 전원주택 개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들 와서 살고 계세요. 삶의 질이 이제는 그리고 또 아주 완전 저 아래 지방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잘 돼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도로잖아요. 사통팔달 제가 뭐 워낙 저기가 넓다 보니까 목포까지도 아침에 갔다가 일 보고 저녁에 집에 올 수 있고 뭐 다 되더라고요. 그만큼 도로가 잘 돼 있어요. 또 그 지방 안에서도 지방 도로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해서 잘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시골이다 그러면 고립되고 외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분들이 근데 이 스마트팜은 사실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기에는 이제 물론 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ICT나 IoT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고 이걸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을 따로 받고 해야 되긴 하지만 교육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이런 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한번 평생의 직업으로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팜을 성공한 사례를 보셔야 되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린팜 아리울이라고 여기는 생산 품목이 토마토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규모 지능형이라 그래서 전북 김제시에 있습니다. 대규모 지능형이라 그러면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면서
그 아까 온실로 모든 걸 자동으로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목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젖소로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낙농형으로 강원도 철원군에 있고요. 풍일농장이라는 곳은 돼지인데 스마트 양돈형으로 충남 천안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숭동농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복숭아, 노지 재배죠. 근데 스마트 가수형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춘천시. 이 복숭아가 원래 좀 따뜻한 쪽에서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파프리카인데 요건 대규모 첨단형입니다. 여기 전남 강진에 가면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해남 쪽으로 이렇게 여행 가고 그랬을 때 강진, 해남 다 붙어 있거든요. 그 지나가면서 봤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여긴 유리온실로 해서 엄청 크게 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는 저기를 하기 전이었어 갖고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김성권 농가라고 여기는 딸기인데요. 대규모 간편형으로 했습니다. 이게 충남 논산이 원래 딸기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거기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애남 농장이라는데 여기는 이제 애호박 소규모 지능형인데 여긴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곳이 있고 만약에 실제 성공 사례를 뭐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알고 싶어 한다면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농사를 계속 지었던 분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부터 농업을 배워서 가야겠다. 그러면 물론 농고나 농대를 나오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 전공하고 똑같은 직업을 갖는 경우는 굉장히 과반수 이상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전혀 이것과 관계없던 쪽에 있던 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서 이런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면 이런 것 중에서 성공한 이런 사례를 찾아가서 견학을 하셔도 좋고 한번 공부를 한다는 차원으로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센터가 있어요. 스마트팜 코리아 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시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 자금 지원. 우리는 이제 정책 자금, R&D 출연금. 어쨌든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냥 내 돈 갖고 하면 내 돈이 여유가 많아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과 관련한 정부 R&D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금으로 농식품부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농협은행을 통해서 다 이제 나가게끔 돼 있는 건데요. 자금의 종류가 한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스마트팜 종합자금이라는 자금인데 이게 이제 NH농협은행을 통해서만 나가요. 최고 한도가 50억 원이고 5년 거치 10년이고 금리는 1%예요. 근데 제가 이런 그 세미나나 강의를 하면서 꼭 짚어줘야 될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쪽에 일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최고 한도가 50억 원이고 이제 실제 들어갔을 때 무조건 누구에게나 50억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실제 상황과 맞게 거기에 실제 필요한 금액 범위 안에서 실행이 되는데 최고 한도는 50억까지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다 시설비하고 뭐하고 다 따져봤더니 실제 필요 비용이 뭐 30억이더라. 그럼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게 30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고 한도 50억 원이고 아무나 무조건 다 50억 원. 물론 총 사업비, 총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 금액이 50억 원이면 50억 원까지 쓸 수 있지만 내가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신청해서 내가 뭐 축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온실을 짓는다거나 했는데 거기에 총 소요 비용이 45억이더라. 그럼 45억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스마트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청년 스마트팜 자금은 이것도 역시나 NH농협은행을 통해서 나간대요. 30억 원 최고 한다고가 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1%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은 사실 담보를 제공할 것도 없고 무슨 뭐 큰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거 저기 하고 사업성과 어떤 그런 사업 계획서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스마트팜 종합자금하고 청년 스마트팜 이 자금은 농협중앙은행 NH뱅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중앙의 그 스마트팜 센터가 이 스마트팜만 따로 관리하는 그 팀이 따로 있어요. 거기로 접수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 스마트팜 컨설턴트가 따로 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화훼 쪽만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축산 쪽만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뭐 시설 그 과체류 쪽만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농학이거나 농업이나 뭐 어떤 식품이나 농식품 분야의 어떤 박사학위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이제 그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와 만나가지고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이게 어디에 올라가는 거냐면 농식품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농협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이렇게 다 알려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업 계획서는 절대로 혼자서 못 씁니다. 예. 우리 지금 R&D도 사업 계획서 기업들이 자기들이 다 쓸 것 같으면 뭐 협약 맺어서 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업자 보증. 요게 이제 농심보 하는 거예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이게 이제 일반 그 기업들이 많이 하는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이나 이런 것처럼 농림수산업자한테는 보증기관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농심보에서 보증을 해서 해주는데 요거는 뭐냐면 FTA 자금이라고 쉽게 또 말들을 해요. 개인 30억, 법인 50억에서 이제 특별 승인 얻게 되면 70억까지도 되는데 이게 또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어처구니 없었던 게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나는 무조건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 스마트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최고 한도가 이거라는 거지 이렇게 무조건 신청만 하면 이 금액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좀 정확히 아시고 그 담보력이라든가 개인의 신용이나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의 어떤 등급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다 저기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건데 요거는 그 이제 농심보에서 보증서를 발행함으로 해서 자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 해갖고 하는 자금이 있는데 요게 제 사진이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다 보이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NH농협은행 통해서 나가는데요. 최고 한도 2억 원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하우스를 갖고 있거나 기존에 뭐 낙농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기존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ICT 융복함 시스템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시설 하는데 최고 한도 2억. 그러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이런 거를 갖다 세팅하는 거니까 이렇게 2억이고 보조가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보조금 50%는 뭐예요? 무상이 50%. 2억 중에 만약에 2억이 최고 한도 2억을 책정을 받았다 그러면 1억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인데 이 융자 30%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자금으로 그냥 해줘버려. 그러면 실제 자부담은 얼마만 남아요? 20%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요런 지자체 그 융자를 지자체 자금으로 주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 뭘 하셔야 되냐면 지자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자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기에서 다 풀어서 이야기를 못해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하면 되고요. 자, 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요거 제가 다른 데 가서 세미나 하려고 궁금하시면 신청서 작성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여성 한 분과 제가 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협회의 교육 홍보 이사님이신 신상숙 이사님만 오늘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 뭐 혹시 이거 세미나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사항 있으셨나요? 지금 말한 거 자격 어떻게 되나 뭐 얼마나 뭐 금리는 아까 그거는 1%라는데 그 전에 있잖아요. 요 앞에 분 있잖아요. 요거? 아니 요거? 아니 예. 그 다음에 네. 저거 뭐죠? 스마트 농민 보증. 요거는 이자가 요거? 은행에서 아주 비싸겠네요. 요거는 이제 정책자금 보증이기 때문에 얘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 보증으로는 못 풀어요. 이거는 정책 보증이라. 네. 근데 이제 정책 보증으로 풀 경우에 뭐 한 일반 자금 대출 금리보다는 좀 싸지만 네. 또 근데 이게 또 제가 여기서 퍼센트 금리 이제 딱 확정된 스마트팜 종합자금하고 청년 스마트팜 자금은 1% 그냥 이거는 변동 없이 딱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으로 고정금리로 딱 정해져 있는 거라 그렇게 했지만 농임수산업자 보증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뭐 기타 등등 작용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융자 쪽 업무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알고들 계시죠? 그러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카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계좌 개설 내지는 뭐 펀드 가입 또는 또 뭐 노란우산 공제 기타 등등 뭐 하게 되면 거기서 뭐 0.1, 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할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뭐 하는데 요거는 정책 보증이라 그렇게 나가긴 한데 그거는 금리의 폭은 그때그때 변동되는 금리에 따라서 저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딱 몇 퍼센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농림수산업자 보증 요거를 받게 되면 또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 테크노파크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또 저기 2차 보전 해주는 저기가 있어요. R&D가. 그래서 그런 거 신청해갖고 추천서 받으시게 되면은 싸게 거의 뭐 1%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2차 보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거하고 매칭시켜서 진행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절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이 R&D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내가 사이트에다가 가서 회원 가입하고 내 정보 공개하고 등록해놓고 안내 메일 받겠습니다. 소식지 받겠습니다. 해놓으면 이렇게 오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정부 기관에서 이거 있으니까 너 해당되니까 너 이거 갖다 써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전문위원님들 중에 이런 쪽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자체에 들어가서 지역경제과라든가 담당, 기업 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지자체는 홈페이지가 연초가 되면 그런 것들이 쫙 올라오고 막 하는데 또 어떤 지자체는 가보면요. 그냥 작년께 6개월 지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또 그 다음 해 넘어 업데이트가 엄청 느리게 되는 지자체도 있고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찾아내시면 되고 이제 지자체도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근데 해당되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당되는 지역 그럼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대상자가 경기도에 있다면 경기도청에 먼저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시군 그렇게 해서 연결해가고 찾아보시는 게
좋고 이제 근데 이게 수도권은 솔직히 말해서 잘 없어요. 어.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기 서울에 사는데 양평으로 귀농 귀촌하겠다. 물론 있긴 하지만 이천으로 귀농 귀촌하겠다. 이 같은 그 경기도의 수도권 안에서는 그 받는 티오도 별로 없고요. 귀농 귀촌 자금 같은 것도 보면은 없어요. 반겨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도권을 벗어난 충청권이나 강원권이나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 이런 쪽으로 가면 엄청 환영해요. 그런 데는 또 적극적이고 공무원님들도 제가 이거 하면서 저는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통화를 하고 막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님들 칭찬해도 돼요. 너무 친절하십니다. 안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근데 안 물어봐서 그래요. 근데 다들 왜 공무원 그 해당되는 담당 그 지역에 저기 가서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답해주는데 왜 안 물어볼까? 저는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열심히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님들이 또 나란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봤을 때 답해주는 게 맞죠. 친절하게. 안 물어봐서 안 해주는 거더라고요. 워낙 예전부터 친절해서 그런 인식이 남아있어서 물어봤자 대답 안 하겠지? 이러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많이 친절해요. 엄청 친절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장 답변 못 해주면 다른 연관된 사람 연결해서라도 막 친절하게 전화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종시에 있는 국가 각 부처 공무원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해외에서도 전화 받으셔가지고요. 답변 다 해주시고요. 저는 제가 모르는 거는 무조건 그 실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문의합니다. 제가 대충 뭐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정보는요 아예 모르면 내가 정확히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게 맞는데 잘못 알고 전달하면 큰일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저 청년 스마트팜 공부한대요. 청년 자격이 어떻게 돼요? 30억을 받는 이게 40세 미만, 작년까지 39세였는데 올해부터는 40세 미만이고 네. 이분이 이제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오늘 우리 이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요거는 대웹인데 제가 다 오픈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 청년 스마트팜 농업 종합자금에서 농고 졸업 7년 이내거나 농대졸 5년 이내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이수자 40세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대출 한도 및 비율이요. 30억 이내는 90%. 그러면 내가 30억을 다 써야 돼. 다 소진이 돼. 그럼 30억 중에서 10%인 3억은 내 자본이 준비가 돼야 되고 나머지 27억은 이제 다 대출로 나가요. 근데 10억 미만이면 100% 주는 거예요. 그렇고요. 대출 기간은 뭐 이렇게 되고 엄청 많이 꽂으네요. 엄청 많이 꽂아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네네네. 그냥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영농교육 이수, 농대졸 또는 300시간 또는 그 농업에서 경력 5년 이상이면서 경력 5년 이상인 분이 150시간 이 교육 이수가 돼야 돼요. 근데 농대도 안 나오고 농사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은 300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돼요. 농대 안 나오면 지금 스마트팜 자기 요건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이수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는 뭐 1년 과정인가? 여기에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는 이제 그 스마트팜 코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대학에서 또 저기 운영하는 데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어요. 뭐 2군데 있고. 그거는 뭐 1년 과정이야? 네, 뭐 보통 6개월에서 1년, 1년 6개월 뭐 이렇게 과정입니다. 하시면 도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 보면은 요게 뭐냐면 FTA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농림축사 이게 농신법 그래서 이게 보증적인데 보면은 첨단 온실 사업이나 농업자금 2차 보전 사업 그 다음에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나 온실 신축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해가지고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 후계자 해당 분야 유경력자 다 되시고요. 이렇게 지금 농가에 가면 스마트팜이 많이 알고도 계시나요? 많이 알지는 못하시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네. 나이가 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첨단 기기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외로 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뭐 어떻게 됐든 조달을 해서 융자든 아니면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최대한 조달을 해서 내 사업을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회사 법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빚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꿈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땅을 사고 그렇죠. 땅을 내 돈을 사고 난 다음에 저기 만약에 10억을 가지려면 1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 네. 청년 스마트팜으로 해서 40세 미만 자녀가 이거를 교육을 이수하고 같이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억 이하는 100%. 10억에 100%예요? 네, 저 100%라고 돼 있잖아. 와, 네. 아, 돈 없어도 내가 우리 땅만 있어야 되는 땅? 네네네. 네. 땅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땅은 있어야죠. 남의 땅에다 시설하는데 돈을 꿔주진 않지. 근데 이번에 청년 스마트팜 같은 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명의로 땅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임대한 땅에다가도 자금 지원해 줍니다. 임대 땅은 아깝네. 하다가 나가라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장기 계약을 해야죠. 아, 네. 그리고 또 농지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방법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일 꿈이 있다면 정말 스마트팜도 하고 관광지도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제 6차 산업까지, 그러니까 생산해서 거기에서 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재배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2차 가공하는 제조나 뭐 이런 걸 하시고, 판매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견학이나 이렇게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6차 산업이에요. 6차 산업 인증받으면 또 지원받을 게 많고, 지자체에 따라서 또 주는 저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이거 알고 나면 이쪽 분야 굉장히 전망성 있고 저는 막 이렇게 취업 제대로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오히려 자연 속에서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이 농업이 이렇게 스마트해지니까 그 뭐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뭐 또 다른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쁘신 분하고 단둘이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서 오히려 다른 때보다 세미나 하는 게 더 즐겁고 더 매끄럽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항시 제가 세미나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는데 이 자료 아무리 드려도 이렇게 설명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냥 자기 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까운 걸 공개하셨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저기 예쁜 신상숙 이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줘도 안 아깝기 때문에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반대인데 내가 더 좋아하는. 자 오늘 세미나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껐어요? 요거 누르면 꺼지는 거 맞죠? 저기 뭐야 혹시나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누구냐고. 나는 있잖아 지금 방송